저는 주식회사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라이다를 활용한 이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지금 서울시 안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구축하고 사업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도움 많이 주신 이제 서울시 공간정보 담당관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존에 이제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한계와 문제점과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론들을 적용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어떻게 사업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전시회도 많은 디지털 트윈들 전시되고 있지만요. 이제 대부분 좀 이제 디지털 트윈 어떻게 구축되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항공 사진이라든지 항공 라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항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넓은 영역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사진 기반의 텍스처링을 해서 빌딩이나 터레인들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각적으로도 되게 멀리서만 이렇게 항공기가 실제 비행했던 그 정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되게 괜찮은데 이제 보행자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자동차라든지 보행자 수준에서 보게 되면 되게 디테일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작하는 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제 우리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길찾기나 우리 온라인에서 지도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들에서는 이런 보행자 시점 낮은 디테일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많이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항측이나 MMS 측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되다 보니까 한번 구축하는 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축하고 나면 몇 달, 아니면 1년 정도 지나야지만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식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서비스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들이 이 플랫폼 앞에서 부여월도 굉장히 API랑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좀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산업이랑 연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일단은 취득 방식과 제작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방식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냥 어떤 시각화로서 띄어만 보고 멋있네 하고 이제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활용도가 높게끔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항공 사진이나 이제 라이다 기반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실제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지면에서 촬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지 된다는 포인트를 잡았고, 제작도 이제 기존에 이제 수작업 기반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거나 이 항공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지거나 가려지거나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각화적인 부분도 다 이게 이미지 텍스처만 붙여놓으니까 되게 좀 자세히 보면은 좀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그냥 그런 느낌이 안 사는 그런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밀성 부분과 이제 최신성, 효율성, 호환성 이렇게 4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정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이거를 많이 뿌리고 좀 반복적으로 스캔을 해서 정밀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장비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반복적으로 넓은 지역을 이제 계속 스캐닝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 빈도도 마찬가지로 늘리기 위해서 장비의 저가화도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어떤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이런 생태계를 조금 더 만들어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나오지만 이제 AI 같은 걸 활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넓은 공간 빅데이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만들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방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소 검색만 하고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율주행이든지 시뮬레이션이든지 어떤 콘텐츠든지 이런 데에 많이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방한 플랫폼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4가지로 접근을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회사 전시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 이제 원래 이제 스캐너를 처음에 개발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라이카 장비 이런 것들 이제 한 MMS 시스템 구축하려면 한 10억 원 정도 드는데 사실은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국내로 얼마나 높은 빈도로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저희만의 장비를 이제 이렇게 좀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항공 사진이나 항공 라이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지만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항공에서 찍은 것들을 활용을 하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지상에서 가까이서 찍어줘야 보행자 레벨에서 정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항공 사진도 활용을 하고 이제 보행자 레벨에서 찍은 MMS나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자전거든 이제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뿌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의 1 여기 이제 요 라이카 시스템이 한 10억 정도 하는데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1억 언더로 세팅이 됩니다. 뭐 조합 따라 다르지만요. 대신에 정밀도는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정밀도라는 게 지금 라이카 페가수스 장비들 뭐 밀리미터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 디지털 트윈 구축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정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센티미터 정도만 나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정밀도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장비를 더 많이 뿌리고 더 반복적으로 스캔해서 어떤 뭐 참값을 찾아내고 더 갱신을 빨리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런 시스템들 또 문제가 이 AI를 적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전시회 같은데 기술 보시면요. 라이다랑 카메라 데이터를 융합해가지고 인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서는 의미 정보를 찾아내고 라이다를 가지고 좌표 정보를 뽑아내고 하는데 이제 기존의 MMS 장비들은 이 라이다 따로 카메라 따로 찍은 다음에 나중에 후처리단에 이게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같이 비교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 시스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이런 라이다 카메라 동기화를 해가지고 1초에 10장씩 찍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옛날 장비들이랑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옛날 장비들은 뭐 5m에 한 장씩 사진 찍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초에 10장씩 찍으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AI로 인식을 했을 때도 더 이제 탐주율이 높게끔 이제 그렇게 저희는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세팅을 잘 해서 그런지 그런 이제 라이다 회사들이랑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이런 차량들 이제 되게 고가의 차량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저희 부스에도 전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테헤란로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이제 신사역부터 우리 저기 삼성역 있는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라이다랑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는 이제 그 실시간 차량 위치랑 이 이미지들을 다 보고 이제 뭐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회차를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빈도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이제 디지털 트윈 뭐 저희랑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뭐 3차원 지도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한번 구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3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정밀해지고 더 세상을 잘 표현하면 더 변화도 더 많이 보여줘야지 되고 변화가 많이 업데이트 돼야지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더 제가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통계적으로 시내에서 하루에 40km 정도 주행을 한다는 숫자가 저희가 나왔어요.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장비가 하나 두 대 가지고는 절대 서울 전체 전국 도로를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저희는 이제 파악을 했고 뭐 우리 이제 정밀도로지도 로드맵에도 보면은 11만 킬로미터 27년까지 다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현행으로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드라이버도 운영을 하고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방식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좋은 장비를 탑재를 하고 있고 장비 운영 노하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기준 지도로 활용할 이제 고정밀 데이터들을 이제 취득을 하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고객들로 있는 자율주행차나 뉴모빌리티 이런 분들이 다 라이다나 뭐 고가의 IMU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수집해주는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택시랑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수집을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택시나 택배 회사들이랑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수집 장비를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부분은 뭐 서울은 아니지만 이제 포항 쪽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장비들 40대를 포항시에 다 뿌려가지고 매일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진행되겠지만 이런 자전거나 뭐 야쿠르트차, 전동 휠체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서울시랑 뭐 검기현이랑 협조해서 내년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이게 광범위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좀 뭐 거버넌스를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드라이버 월급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드라이버 월급을 30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3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이 택시 달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얼마 받으시는지 잘 모르시죠? 이 택시 광고판 달고 다니면 한 달에 리워드로 15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드라이버 한 명 줄 돈으로 이 택시 20명분을 저희가 리워드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고, 뭐 단순히 이게 월급 차원에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저희 입장에서 탄소 절감 아니면 이런 분들 처우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도 충분히 기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집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집만 하고 물리적으로 다니는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디지털 트윈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자료들이 정확한 좌표에 보정이 돼야지 되고, 어떤 시설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건물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표지판, 어떤 도로 마킹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게 다 탐지가 돼야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존의 MMS 측량하다 보면 현장에서 수신기 들고 보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식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서울시 분들이랑 협조를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랑 저희가 항공사진이나 라이다 데이터들이랑 그 데이터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차량에서 찍힌, 택시나 자전거에서 찍힌 데이터들을 다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뿌려져 있는 장비에 그 GPS가 고가가 아니어도 정확하게 보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강남의 이제 빌딩 숲 내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어떤 뭐 3D 맵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 보면 뭐 횡단보도나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찍어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들을 반영하기에는 그러면 매일 수백 명의 저희 지도 데이터 제작하는 직원들이 앉아서 데이터를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에 배치되는 이런 객체들 중에 뭐 도로 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불 종류와 위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다 추정을 하는 AI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도로 환경에 있는 뭐 나무나 뭐 교통 표지판, 신호등 시설물, 뭐 그 다음에 현수막, 쓰레기 이런 것들 다 거의 한 100여 종에 가까운 객체들을 영상이랑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90% 이상의 이제 검출률로 위치와 종류를 다 판단을 해내고, 그것들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에다가 그것도 배치를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 이제 드라이버들이 뭐 주행을 쭉 하고 오면 밤에 이제 저희 서버에서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주행한 공간 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공간이 3차원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가로수들에 대한 위치, 뭐 도로 시설물 이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이렇게 인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뽑아내는 AI를 저희 개발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것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변화 탐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많이 할 것 같지만요, 또 생각보다 많이 변화하지를 않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화를 탐지하는 AI를 만들어서 변화된 부분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좀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원래는 직선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꺾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꺾여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없었다가 생긴 부분, 뭐 원래 있었던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달라진 부분만을 자동적으로 판단해내고 그 부분 데이터만 관리하는 식으로도 저희가 변화 탐지하는 것들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털 트윈 하면은 건물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건물 모델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 대한 뭐 DEM들 추출하는 것들도 저희가 어떤 AI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작은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건물에 대한 모델링, 지면에 대한 모델링 추출하는 AI들도 만들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나무나 차량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달라붙는데요. 이제 AI를 가지고 그것들을 좀 지워내는 뭐 그런 AI. 요새 AI가 그림도 그리잖아요. 저 자동차 같은 거 지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에 붙일 이미지에 차량이나 나무 같은 거 다 지워내는 그런 것들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DT에서 보면은 이런 뭐 사진으로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라고 이제 물리에 기반한 렌더링 이런 요소들을 도입해서 광택이나 반사, 거칠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이거 사진이고 이거 저희 DT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자료로만 보면 잘 모르실 정도로 똑같이 나오고, 이제 개방형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게임 엔진들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나 뭐 어떤 디지털 트윈적인 이제 뭐 변화를 줄 수 있다든지, 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보시면 이런 뭐 광량 변화라든지 뭐 체험하시는 거 다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이 되게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테헤란으로 구성한 거고요.
여기 부분에 이제 이게 실제로 저희 MMS 스캔 데이터랑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해준 이런 항공 데이터를 합쳐서 만든 거고, 이런데 이제 광택 같은 게 다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우리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같은 데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UAM 쪽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가 실제랑 똑같고, 요런 차선 정보에 대한 위치도 똑같아서 저희가 이제 일부 고객들한테는 요 차선 정보만 자율주행용 정밀도로 지도로 빼서 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게임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게임용으로 드리고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객체 데이터들도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날짜별로 골라서 이런 뭐 매몰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2달간 서울시랑 협력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5월달에 개방이 되면서 그 온라인의 판매 지도로는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3D 지도로도 공개를 하자는 이제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청와대 공간도 저희가 MMS 스캔해서 이런 식으로 실감형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기술이 없는 게임 회사나 그래픽, 영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드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2달이 채 안 걸려서 완성을 했고, 뭐 이렇게 검게 나오는 거는, 노랗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전분 데이터를 기반해서 저희 표현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변화나 길 안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 디지털 트윈이 딱 공간을 하나 이쁘게 만들어 놨다? 그럼 디지털 트윈이 너무 잘 만들었네. 이거에서 저는 머무르지 않고, 사실은 이제 공간을 기록을 넘어서서 저희는 이제 시간을 기록해서 언제든지 그 시간으로 그 디지털 트윈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는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을 다 저희가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간대가 다 들어있으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저희 엔진이나 이런 개방형 플랫폼들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뭐 리코드 앤 리플레이라든지 뭐 실시간 데이터 연동, 저희가 이제 뭐 ITS 연동해서 뭐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는 산업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산업이라는 게 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나 뭐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뭐 물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4가지 분야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야에도 앞으로 우리 공간 정보가 기존에 우리 여기 국토 엑스포 보면은 다 우리 지도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도 많이 국토 엑스포에 오셔가지고 공간 정보를 좀 누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저변을 넓히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